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은 솔직히 장을 보고도 한동안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24만 6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만 해도 어제의 반등이 오늘까지 이어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매물이 거칠게 쏟아졌고요. 결국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15,500원 내린 23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률로는 마이너스 6.3%입니다. 어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던 분들도 오늘 계좌를 보면서 다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오전에는 왜 버티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후에 다시 무너졌는지, 해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거래일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처럼 오전과 오후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장에서 뒤늦게 끌려가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흐름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4만 1,50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했지만 장중에는 24만 6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전일 종가를 한 번 되찾았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4만 6천 원을 찍은 뒤 버티지 못했고 오후에는 22만 8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만 18,000원입니다. 하루 안에서 웬만한 종목의 한 달 움직임이 나와버린 거예요. 마감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점에서 2,500원 정도 올라오기는 했지만 종가는 여전히 오늘 저가와 가까운 23만 500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내렸다는 것보다 더 불편한 장면이에요. 오전에 들어온 매수세가 오후 매도를 이겨내지 못했고 장 끝까지 주식을 들고 가려는 돈보다 일단 줄이고 보자는 돈이 더 강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대금도 약 6조 원이었습니다. 거래가 말라서 몇 건의 매도에 밀린 게 아니라 큰 돈이 부딪힌 끝에 아래쪽에서 마감한 겁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만의 문제였느냐? 그건 아닙니다. 코스피는 오늘 6,274.68로 마감했고요. 하루 만에 323점 넘게 빠지면서 마이너스 4.9%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저점은 6,238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지수 전체가 크게 흔들렸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오늘 10% 넘게 밀렸습니다. 삼성전자가 6% 넘게 빠지고 하이닉스가 10% 넘게 빠지니 코스피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시장은 반도체 두 종목의 비중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두 회사에 동시에 매물이 쏟아지면 다른 업종이 조금 버텨줘도 지수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빠져서 지수가 내린 날이기도 하지만 지수가 무너지면서 반도체 매도가 더 강해진 날이기도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팔았느냐? 오늘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3조 3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약 3조 3천억 원을 받아냈고요. 이 정도면 단순한 차익 실현이라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규모가 큽니다. 개인이 싸다고 판단해 물량을 받는 동안 외국인은 시장의 핵심 종목을 중심으로 빠르게 비중을 줄였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매매까지 겹쳤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전체 순매도는 약 2조 2천억 원이었고요. 그중 대부분이 비차익 매도였습니다. 특정 종목의 악재 하나가 나와서 그 회사만 판 흐름이라기보다 지수와 바스켓을 묶어서 시장 전체의 노출을 줄이는 매도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종목은 이런 매도가 나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 넘게 빠졌다고 해서 회사의 실적이 하루 만에 6% 나빠진 건 아닙니다. 반도체 수요가 오늘 아침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AI 서버 투자와 고부가 메모리 수요라는 큰 흐름도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주식은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실적을 보고 먼저 들어온 돈이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 그 돈이 어느 순간 빠져나오는지에 따라 같은 회사도 하루 사이에 전혀 다른 가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움직임을 떠올려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루에 20% 넘게 급등한 뒤 다시
다시 크게 밀렸고 그 다음에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급등과 급락이 계속 반복됐어요. 이런 자리에는 장기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 빚을 써서 들어온 자금, 상승과 하락을 2배로 따라가려는 레버리지 자금까지 한꺼번에 섞입니다. 올라갈 때는 서로 밀어 올리지만 방향이 꺾이면 먼저 빠져나가려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본 게 바로 그 장면에 가깝습니다.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 내 돈보다 더 큰 금액을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수익이 빠르게 커지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같은 속도로 불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상품을 운용하는 쪽에서도 장 마감 무력, 비중을 다시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 더 사야 하고 크게 내리면 더 팔아야 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 날에는 가격이 움직인 만큼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기계적인 매매가 낙폭을 한 번 더 키우기도 합니다. 오늘 하락을 전구 레버리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이미 불안정해진 수급을 더 거칠게 만든 변수로는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날 미국 증시는 한 방향으로 무너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2% 내렸고 나스닥은 0.8% 하락했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0.5% 올랐습니다. 기술주 쪽 부담은 있었지만 미국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 투매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도체 쪽을 보면 더 미묘합니다. 엔비디아는 개별 호재가 반영되면서 오히려 3.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가 전부 무너졌고 그 충격이 한국으로 그대로 넘어왔다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약했고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담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이 예전처럼 모든 기술주를 한꺼번에 사주지 않는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미국 국채 금리도 오늘 국내 하락을 전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4.63%에서 4.61%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성장주가 무너진 전형적인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장중 1,420원대에서 움직였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약세였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폭등해 외국인이 놀라서 빠져나간 날과는 결이 달랐어요. 이 숫자들을 합쳐보면 오늘 하락의 성격이 조금 선명해집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대형 악재가 터져 삼성전자의 가치가 갑자기 훼손됐다기보다 북미 시장 안에 쌓여있던 과열과 쏠림이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를 만나 빠르게 풀린 쪽에 가깝습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뉴스 제목 하나보다 수급이 훨씬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압제가 뭔지 찾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 실제 돈은 이미 반도체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다음 거래일에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첫 번째는 오늘 저점인 22만 8천 원입니다. 이 가격이 무조건 바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가장 강한 매도가 들어왔을 때 매수세가 처음으로 버틴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도 시장이 이 가격을 지켜주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장 초반 흔들리더라도 22만 8천 원 위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23만 원대를 회복한다면 오늘의 공포가 진정되는 첫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종가인 23만 500원입니다. 종가는 그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한 가격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 가격 아래로 출발한 뒤 회복하지 못하면 오늘 막판에 물량을 받은 투자자들까지 불안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23만 500원을 빠르게 되찾고 그 위에서 거래량이 붙는다면 적어도 추가 투매가 바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24만 1,500원과 24만 6천원입니다. 각각 오늘 시가와 고가입니다. 특히 24만 6천원은 오전 반등이 막힌 자리이자 전일 종가였어요. 주가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 구간을 넘지 못하면 오늘 손실을 피하지 못한 단기 자금이 매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왔다는 사실보다 그 반등이 오늘 무너진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격만 보면 또 한
번 속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2~3% 반등한다고 해서 바로 하락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는지,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매수가 장중에 사라지지 않고 종가까지 남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24만 6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가격만 보고 안심했다면 오후 급락을 그대로 맞았을 거예요. 이래서 지금은 전망보다 대응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 24만 6천 원만 보고 반등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면 오후 22만 8천 원까지 내려오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한때 올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이 어느 순간 매도로 기울었는지를 얼마나 빨리 알아챘느냐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움직였다가 물렸다거나 손실을 봤다는 말씀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무겁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런데 영상은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주가는 그 사이에도 계속 움직입니다. 제가 설명한 조건이 이미 달라졌는데 영상 속 문장만 따라가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화면을 켜두고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매와 환율까지 혼자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종목 이름만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이 아직 유효한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대응 알림이 필요한 겁니다. 반대로 운 좋게 낮은 가격에서 잡았는데도 수익을 지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계좌에 플러스가 찍히니 더 갈 것 같고 막상 조금 밀리면 다시 올라오겠지 싶어서 기다리게 되죠. 그러다 수익이 절반으로 줄고 본전까지 내려오면 아까워서 더 못 팝니다. 결국 마이너스가 된 뒤에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게 돼요. 매수 가격을 잘 잡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급이 약해질 때 어디서 일부를 지킬지, 어떤 가격을 이탈하면 처음 판단을 다시 볼지까지 정해놔야 수익이 실제 내 계좌에 남습니다.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많이 빠졌으니 내일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조금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내가 견딘 시간이나 손실률을 보고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22만 8천 원을 지키는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줄어드는지, 하이닉스와 코스피가 함께 안정되는지 확인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금이 남아있는 분들도 오늘 가격만 보고 급하게 물을 타지는 마세요. 많이 떨어졌다는 건 싸졌다는 뜻일 수 있지만 매도 압력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 매수보다 두 번째 판단이 더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격이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비중을 늘리면 다음 하락에서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고 프로그램이 돌아서는지 확인한 뒤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바닥 한 번을 정확히 맞히려 하기보다 틀렸을 때 다시 움직일 여지를 남겨두는 게 낫습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수 근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하락 뒤에는 곧바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등을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매물도 많습니다. 내가 사려는 건 첫 반등인지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구간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외국인 현물 매수가 붙고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남고 24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오늘과 다른 판단을 할 근거가 생깁니다. 해외에서는 오늘 밤 나스닥만 보지 마시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처럼 국내 메모리 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만 개별 호재로 오르고 메모리 관련 종목이 약하다면 삼성전자에는 온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튀는지, 달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에서 더 올라가는지도 봐야 하고요. 미국 지수가 올랐다는 결과 하나보다 어떤 업종에 돈이 들어갔는지가 다음 국내 장에는 더 중요합니다. 다음 장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그림은 오늘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동시에 매수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23만 500원을 회복하고 하이닉스까지 함께 반등한다면 오늘 하락은 과도한 수급 충격이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만 반짝 오르고
오후에 매수가 사라진다면 오늘과 같은 함정이 반복될 수 있으니 종가까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22만 8천 원 부근에서 오르내리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에는 답답하더라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큰 하락이 나온 다음 날에는 매도하려는 사람과 저가 매수하려는 사람이 부딪히면서 방향 없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외국인 매도 규모가 오늘보다 확실히 작아지는지를 보세요. 주가가 바로 오르지 않더라도 매도 강도가 약해진다면 다음 반등을 준비할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경계해야 할 그림입니다. 오늘 저점인 22만 8천 원을 거래량과 함께 이탈하고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다시 대규모로 파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버티거나 비중을 늘리기보다 내 계좌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특히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면 현금으로 들고 있는 투자자와 같은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믿음과 당장 계좌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외국인 수급도 보고 프로그램도 보고 해외 반도체와 환율까지 보라는데 그걸 언제 다 확인하느냐는 거죠. 특히 본업이 있는 분들은 장중에 휴대전화를 계속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잠깐 확인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크게 움직인 뒤인 경우가 많고요. 오늘도 오전 반등만 보고 안심한 분이라면 수급이 뒤집힌 뒤에야 급락을 확인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가격에서 잡은 분도 매수세가 약해지는 순간을 놓치면 어렵게 난 수익을 다시 내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매번 방향을 찍어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이 달라졌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손실 중이라 어디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막막한군, 수익이 났는데 언제부터 지켜야 할지 모르는군, 그리고 추가 매수를 생각하면서도 들어갈 기준을 잡지 못한 분들을 위한 겁니다. 오늘처럼 장중 고점과 저점이 10,000원 넘게 벌어지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움직인 뒤 설명을 찾는 것보다 판단을 다시 봐야 할 순간에 먼저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울리는 알림이 아니고요.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의 방향이 달라질 때, 삼성전자가 중요 가격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관련 뉴스와 공시로 기존 기준을 다시 봐야 할 때 확인하실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을 나눠놓은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부터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점이 다시 무너질 때 무엇부터 살펴볼지, 23만 원대를 회복하면 어떤 수급까지 붙어야 하는지, 반등이 나왔을 때 언제부터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수익 중인지 손실 중인지, 삼성전자 비중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 먼저 볼 항목도 함께 정리해뒀고요. 삼성전자에서 빠져나온 돈이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같은 주변 업종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이름만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수급과 거래 대금이 붙는지, 관심을 높일 조건과 다시 경계할 조건이 무엇인지 보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링크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언제 보내줄지 기다리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신청을 마치시면 현재 삼성전자 대응표와 데이터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뒀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내일 다시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신청한 자리에서 내 계좌에 필요한 대응 순서부터 확인한 다음 이후 수급과 중요 가격이 달라지는 순간은 알림센터에서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4만 1,500원에서 시작해 장중 24만 6천원까지 올라왔지만 오후 매도를 버티지 못하고 23만 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저가는 22만 8천원이었고요. 거래대금이 약 6조 원에 달한 가운데 종가가 저가 부근에 형성됐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락의 중심에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조 원 넘게 팔았고 프로그램에서도 2조 원 넘는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10% 넘게 밀리면서 반도체 두 종목의 충격이 지수 전체로 번졌고요. 해외 증시가 전면적으로 무너졌거나 환율이 폭등한 날은 아니었다는 점을 보면
반면 오늘은 국내 시장의 쏠림과 과열된 수급이 빠르게 풀린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는 오늘 저점인 22만 8천 원에 지키는지부터 보시고요. 오늘 종가인 23만 500원을 회복하는지, 외국인 현물과 선물 매수가 함께 들어오는지, 프로그램이 매수로 돌아서 종가까지 남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래량 없이 잠깐 튀는지, 하이닉스와 코스피까지 함께 살아나는지도 비교해보세요. 이 조건이 붙지 않는 반등은 또다시 오후 매물에 밀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누구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침에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았고 오후에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겁이 났을 겁니다.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불안할 때마다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수급까지 확인할지, 반등이 나왔을 때 무엇을 지킬지 정해놓으면 같은 흔들림 속에서도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오늘 발생한 하락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공포를 이유 없이 버틴 하루로 남길지, 다음 대응을 준비한 하루로 바꿀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빠졌으니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이 보여준 신호를 내 계좌의 기준으로 바꿔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흐름이 달라지는 순간 놓치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